혹시 우리 강아지가 왜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지, 왜 자꾸 피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한다고 껴안았는데 몸을 빼는 우리 아이.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표정이 굳어지는 우리 아이. 사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순간 강아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과 반려견 사이에 쌓였던 작은 오해들이 모두 풀립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강아지 행동학 연구와 수의학 전문가들이 밝혀낸 강아지가 정말 싫어하는 보호자의 행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는 건 인간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죠. 그런데 강아지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국 브레이크스루 도그 트레이닝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가 포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호의 80% 이상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아지의 본능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위에서 누르거나 껴안는 행동은 곧 제압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목이나 머리 부분을 감싸는 행동은 강아지에게 지금 내가 통제당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껴안을 때 귀를 뒤로 젖히거나 눈을 가늘게 뜨거나 고개를 돌린다면 이건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겠죠. 우리 강아지 너무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왜 자꾸 고개를 돌릴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호주의 서던크로스 수의과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강아지는 머리 위쪽이나 얼굴 주변을 만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위에서 손이 내려오면 시야가 가려지고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처음 만난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는 건 강아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접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턱 아래나 가슴, 옆구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걸 권장합니다. 이 부위는 강아지가 스스로 긁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아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우리 강아지가 쓰다듬을 때 몸을 기대오거나 더 만져달라고 코로 툭툭 친다면 그게 바로 좋아요, 더 해주세요라는 신호입니다. 강아지의 청력은 인간보다 4배 이상 예민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큰 소리지만 강아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는 방식으로 훈육받은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에 비해 불안 증상을 보일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고함은 교육 효과도 없다는 겁니다. 강아지는 큰 소리에 놀라서 그 순간의 행동을 멈출 수는 있지만 왜 혼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호자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훈육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 되라는 한 단어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잘했을 때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칭찬을 해주세요. 그게 강아지와의 신뢰를 쌓는 진짜 방법입니다. 오늘은 소파에 올라와도 괜찮다가 내일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동물행동학과의 연구 결과 일관성 없는 규칙은 강아지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문제 행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학습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규칙이 매일 바뀌면 강아지는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불안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빠는 괜찮다고 하면 강아지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작은 규칙 하나라도 가족 모두가 일관되게 지켜주세요. 그게 강아지에게 주는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강아지는 말보다 몸짓을 더 잘 읽습니다. 우리의 표정, 목소리 톤, 몸의 자세까지 모든 걸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웃으면서 화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부드러운 말투로 엄한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비언어적 신호가 상반될 때 강아지들은 현저하게 혼란스러워하며 반응 시간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되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으면 강아지는 이게 놀이인지 훈육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아지는 훨씬 더 섬세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치입니다. 혼낼 때는 표정도 목소리도 몸짓도 모두 단호해야 하고 칭찬할 때는 전부 다 부드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강아지는 그 일관성 속에서 우리의 진심을 읽습니다. 강아지의 후각은 인간보다 1만 배에서 10만 배까지 예민합니다. 우리에게는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강아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수의학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강한 향수나 방향제, 특히 화학적 성분이 강한 제품들은 강아지에게 호흡기 자극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강아지들이 향초나 방향제가 켜져 있을 때 방을 피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가능한 한 무향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자연 환기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향이 필요하시다면 강아지 전용 공간과는 거리를 두고 사용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작은 향기지만 강아지에게는 하루 종일 맡아야 하는 공기니까요. 빨리 가자. 왜 자꾸 냄새만 맡아? 산책 중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영국 동물행동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냄새 맡기는 강아지에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신적 자극이자 스트레스 해소의 핵심 활동입니다. 산책은 강아지에게 운동만이 아니에요. 바깥 세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동물들의 흔적을 읽고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냄새 맡기를 계속 제한하면 강아지는 정신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집에서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산책 시간의 최소 30%는 강아지가 자유롭게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라고 권장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는 날도 있겠죠. 그럴 땐 짧게라도 강아지가 흥미있어하는 몇 군데는 충분히 냄새 맡게 해주세요. 그 몇 분이 우리 강아지에게는 하루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무리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기 어려워하고 무시당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영장류 연구소의 비교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신체적 처벌을 받았을 때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강아지가 너무 집착해서 일부러 무시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어요. 강아지는 무시당할수록 더 관심을 끌려고 하고 그게 짖거나 물건을 물어뜯는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쁘실 때도 잠깐이라도 눈을 맞춰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쓰다듬어 주세요. 너 여기 있구나. 잘 있었어? 그 한마디가 강아지에게는 큰 안정감이 됩니다. 관심은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5분이라도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1시간 무관심한 동거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강아지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산책 나가고 같은 자리에서 자는 것, 이 모든 게 강아지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루틴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행동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생활 패턴 변화는 강아지에게 분리불안,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 다양한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예상치 못한 일정 변화가 생기죠. 여행을 가거나 가족 구성원이 바뀌거나 이사를 하는 일들 말이에요. 그럴 때는 최대한 천천히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기 전에 미리 새 집에 강아지를 데려가 냄새를 맡게 하고
익숙한 물건들을 먼저 옮겨놓는 거죠. 산책 시간이 바뀌어야 한다면 하루에 10분씩 조금씩 당기거나 늦춰보세요. 작은 배려가 우리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강아지에게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영국 링컨 대학교 동물행동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이 보장된 강아지들이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보다 문제 행동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방석이나 캔넬, 소파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건 지금은 좀 쉬고 싶어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쉬고 있는 강아지를 계속 건드리면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경고성 흐르렁거림이나 물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아지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곳만큼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배려가 강아지에게는 이 집은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믿음을 줍니다. 지금까지 강아지가 싫어할 가능성이 높은 보호자의 행동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알아가려는 마음,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사실 강아지와 함께 산다는 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존재가 같은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하고 서로 답답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보호자십니다. 우리 강아지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까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10가지를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껴안는 대신 옆구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내일은 산책 중에 냄새 맡을 시간을 5분만 더 주는 것.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강아지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편안하고, 더 신뢰하고, 더 행복한 눈빛으로요. 우리 강아지는 말은 못하지만 매일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것, 밖에서 돌아오면 세상 제일 기쁜 표정으로 맞아주는 것, 곁에 가만히 앉아 함께 있어주는 것, 그 모든 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도 강아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볼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강아지는 이럴 때 좋아해요. 이렇게 바꿨더니 달라졌어요. 같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보호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정말 좋아하는 보호자의 행동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견,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멍신보감이었습니다.